분의 이 전략 파트너, 성공 투자 파트너, 바로 급등주 발굴의 귀재,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순 대표 이 자리에 또 찾아왔습니다. 자, 여러분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아주 유용한 투자 전략 방법이에요. 줄루 주식 투자입니다. 줄루 주식 투자. 줄루 주식 투자인데 이게 뭐냐? 어떤 주식 투자 방법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이 유명한 투자자들 있죠. 유명한 투자자들. 뭐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이나 뭐 많습니다. 뭐 조지 소로스도 있고 뭐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영국의 투자자를 좀 오늘 얘기해 보자 하는데 일단 영국의 투자자를 말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일단은 뭐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위까지 받은 존 템플턴입니다. 존 템플턴이 굉장히 유명하죠. 영혼을 실은 존 템플턴. 자, 그 외에 영국과 인연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은 이제 런던 경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이 조지 소로스가 되고요. 그 밖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원 출신의 짐 로저스 등이 있죠. 자,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바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. 사실 유명하진 않은데 짐 슬레이터라는 유명하진 않지만 훌륭한 투자자입니다. 자, 영국의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짐 슬레이터 어떻게 생긴 분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짐 슬레이터입니다. 짐 슬레이터 바로 이렇게 생긴 분인데, 네. 자, 짐 슬레이터는 1963년부터 2년 동안 캐피털리스트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이 썬데이 텔러그래프에 이제 투자 칼럼을 기고했어요. 그래서 아홉 가지 투자 원칙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시장이 3.6%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짐 슬레이터라는 분이 만든 포트폴리오로는 68.9%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. 와, 그래서 시장 대비 보통 우리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측정할 때 시장 대비 수익률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목하셔야 되겠고, 어쨌든 이분이 만든 것이 이 투자 전략이 아주 좋았다라는 성과가 좋았다는 것이고, 자, 짐 슬레이터는 뭐 5가지 투자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바로 짐 슬레이터, 이름이 짐 슬레이터인데 이 짐 슬레이터라는 분이 만든 이 투자 전략 방법이 바로 줄루 주식 투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책도 있는데 이 책이에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줄루 영어로 돼 있죠. 줄루 원칙 해서 짐 슬레이터 해서 바로 이와 같이 줄루 주식 투자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줄루라는 건 뭐냐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줄루라는 것은 바로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분들입니다. 자, 이분들이 바로 줄루족이에요. 줄루족. 용맹한 줄루족이에요. 이 아프리카에 있는 용맹한 이 아프리카 현지민들이죠. 현지민들인데 상당히 용맹하고 정말 열심히 잘 싸우는 용맹한 사람들입니다. 근데 이 용맹한 줄루족이 아프리카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. 예전에 1800년도 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늘려 나가던 영국이 줄루족에게 이분들에게 이제 항복을 요구를 했습니다. 근데 줄루족은 그 당시 막강했어요.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복할 리가 없죠. 왜냐?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1인자다. 너네 영국 뭐 우리나라 건너와서 아프리카 와서 뭐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데 어림도 없다 하면서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영국이 그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? 이제 1822년에 영국은 총과 대포가 있었습니다. 총, 소총이 있고 대포가 있었습니다. 대포가 있어서 대포를 굉장히 막강한 대포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줄루족은 어때요? 줄루족은 뭔가 되게 옛날스럽죠. 뭐 총이나 대포는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총이나 대포가 없는
창으로만 싸우는 이 줄루족과 대규모 전쟁을 벌였어요. 그래서 이제 줄루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용맹하기 때문에 아주 또 이 전략들, 이 전쟁에 관한 전략들을 아주 잘 세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됐으면은 이 줄루족이 영국의 총하고 대포를 지닌 영국군의 부대 한쪽을 공략했어요. 그래서 영국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공격 같은 뭐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만 격파시켰다는 겁니다. 그 창으로 막 돌진을 해서 격파를 시킨 거예요. 근데 총과 대포가 있어도 어떻게 됐죠? 총과 대포는 멀리서는 효과가 있지만 가까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총에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? 총에다가 뭐 칼을 끼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선 육탄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군의 부대 한쪽을 줄루족이 공격을 했는데 영국군의 전열이 무너짐으로써 영국군이 결국은 대패를 했습니다.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용맹한 창을 든 줄루족이 총을 든 영국군을 이겼다라는 게 바로 그 줄루족의 전쟁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인 칼과 창을 들고 있어도 최신식 무장한 그 고급 무기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. 총과 대포를 이길 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 줄루족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이 줄루족에 관한 얘기를 이 짐 슬레이터가 들었어요. 근데 누구한테 들었냐? 아프리카 전문가인 아내한테서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짐이 이제 자신의 투자법이 줄루족의 전술과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이 명칭을 붙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열세였지만 중무장한 영국 군대를 꺾은 줄루족의 전술이 단기간에 집중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의 투자법과 상통한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짐 슬레이터가 말한 이 줄루 주식 투자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오히려 좁은 영역을 전문화해서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줄루족이 한쪽을 격파시켜서 그 막강한 총으로 무장한 영국군을 창으로 이긴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공격해서는 안 돼요. 한쪽만 집중 공격을 한다면은 그쪽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로 5가지 투자 원칙과 함께 줄루족의 전술을 연결시켜서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. 짐 슬레이터가. 자, 그럼 지금부터 짐 슬레이터의 5가지 투자법을 보실 텐데요. 뭐냐면은 첫 번째로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 투자입니다.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 투자고 두 번째로 이제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경기주 투자고 세 번째로 쉘 주식 투자인데 쉘 주식이라는 것은 뭐 부실한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산 저평가주 투자, 다섯 번째로는 시장의 대표주 투자가 되겠는데 자, 그래서 아무튼 짐 슬레이터가 가장 선호한 투자법은 소형 성장주 투자였고 그 다음이 쉘 주식과 턴어라운드 주였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소형 성장주 투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. 짐은 이제 소형 성장주와 자산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이 인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턴어라운드와 쉘 주식의 경우에는 모멘텀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주식하고 쉘 주식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좀 약간 부실한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겠죠?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예전에 우회 상장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장을 못한 회사가 부실한 상장을 이미 해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대주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자연스럽게 시장에 상장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쉘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위험해요. 왜냐하면 상당히 이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턴어라운드주도 지금 막 실적이 좋아졌지만 원래 막 3년, 4년 연속 적자가 나다가 지금 턴어라운드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.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할 수는 있죠. 왜냐하면은 뭐 흑자 전환됐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됐다가 그동안 전적이 4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또다시 적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모멘텀을 이용해야 된다. 그래서 모멘텀이 있을 때, 또 추세가 있을 때, 그럴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,
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, 대표주 투자를 할 때는 경기 순환에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, 일단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작지만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. 뭐 예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, 피터 린치가 말한 거 있죠? 뭐였습니까? 그거 PEG, PEG 제가 설명드렸죠? PEG 있는데, PEG 같은 경우를 바로 이 짐 슬레이터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. PEG는 바로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눈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PEG 같은 경우는 PER보다 더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이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역동적인 소형 성장주에 투자했을 때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성장주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2가지 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익의 증가고, 둘째는 주식시장이 그 기업에 부여하는 PER의 상승입니다. 그래서 성장주에 부여하는 고 PER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 PER주, 저번에도 제가 이 아시아경제TV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? 그 오리온이 주가가 왜 계속해서 올랐는지. 오리온의 주가가 2005년도 때 뭐였습니까? PBR이 4배에서 5배에 달했습니다. 4배에서 5배에 달했는데, 그 뒤로 주가가 2016년 현재는 4배나 올랐습니다. 4배, 5배가 주가가 올랐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어떻게 됐어요? PBR은 3을 유지한다. 오히려 PBR은 떨어졌죠. 주가는 올랐지만. 자,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고PER주의 또 고PBR주의 정당성을 말한다는 것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성공적인 투자법으로 이제 짐 슬레이터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성장주 투자다라는 거, 이 점을 중요시 생각하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턴어라운드 주식 및 경기주 투자예요. 그래서 이례적인 요인이나 또 불황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회복될 것으로 믿어지는 주식을 매수를 한 다음에 부진을 회복하고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. 경기주에 투자하는 거, 이것은 좀 머리털이 곤두서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타이밍만 잘 잡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주기에 대한 해부학적 수준의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명백히 매수 시점은 이익이 상승하기 전입니다. 그래서 또 매도 시점은 환경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을 때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. 유망한 경기주나 턴어라운드주를 발견하면은 특히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다 했을 때 큰 돈을 벌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런 주식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10%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 것이 이제 쉘 주식 투자인데, 쉘이 뭡니까? 쉘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전적인 정의로는 주식 시장에서 가진 지위 때문에 인수 대상이 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은 뜸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한때 우회 상장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던 이 부실한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. 부실한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나의 자회사로 둬요. 나는 상장을 못했습니다. 난 상장을 못했는데 비상장 기업인 내가 부실한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나의 자회사로 두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상장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. 이 상장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상장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우회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상장이 되기 때문에. 근데 부실한 기업은 이미 예전에 조건을 그때는 아주 실적이 좋아서 충족시켰는데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바로 인수합병을 실시한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다는 점 알아두시고, 그런 게 바로 쉘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, 이 짐 슬레이터가 그런 것도 이제 즐겨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장을 원하는 다른 우량한 기업이 인수하지 않으면은 망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어쨌든 이 M&A로 이 짐슬레이터가 명성을 날렸는데,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한 차례 딱 한 번
파산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짐의 안목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못 믿었긴 한데 어쨌든 한 차례 파산했지만 다시 이런 큰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 이런 투자 성장주 다음으로 쉘 투자한다는 건데 쉘 투자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좋은 주식에다가 10개 이상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최초 투자 원금에서 40% 이상 하락하면 손절매를 단행해야 된다. 라고 말을 했고요. 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라 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이 자산 저평가주에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순자산 주가보다 낮은 50% 이상 낮은 이 주식에 대한 투자로 PBR이 0.66, PBR이 0.66을 주장했어요. 그래서 0.66 이하인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0.66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? 이거는 0.33을 뺀 거죠. 0.33을 바로 그 1에서 뺀 값입니다.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0.33은 뭐예요? 0.33은 사실상 3분의 1입니다. 3분의 1.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다 투자를 하자 이 소리입니다. 그래서 자산이 덩치가 만약에 뭐 100억이다. 100억이면은 여기서 33%, 3분의 1은 저평가되어 있는 만약에 뭐 이렇게 67억 정도 되는 66억 가량 되는 이런 기업에다 투자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3분의 1은 적어도 수익을 보고 들어가자라는 것을 안전마진을 설정하자는 것을 알 수 있죠. 뭐 예전에 저기 벤저민 그레임도 안전마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도 뭐 그 얘기입니다.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청산가치보다 낮은 주식은 자산을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늘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로 대표주 투자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매매가 쉽지만 많은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가가 싼 경우가 드물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 순환을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15% 이상 되고 또 4년 동안 최근 4년 동안 이익이 났을 경우 이런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말도 했고요. 어쨌든 이 짐 슬레이터가 만든 원칙이 9가지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중에서 또 11가지로 약간 불려서 실제 투자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5년 이익 실적이 좋아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PEG, 세 번째로 낙관적인 최고 경영진의 말, 네 번째로 강력한 재무 구조, 다섯 번째로 경쟁 우위, 남들과 경쟁자와 라이벌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새로운 요인이 있고요. 일곱 번째로 적은 시가총액, 또 여덟 번째로 상대적으로 강한 주가 실적, 또 아홉 번째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겠고, 열 번째로 적절한 자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산주 투자하자 했죠. 11번째로 경영진의 주식 보유, 자사주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자사주는 아니면 경영진 이사급 이상이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.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많이 갖고 있어야 나의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짐 슬레이터가 주장한 바로 줄루 주식 투자. 줄루족이 인디언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줄루족이 마치 총으로 무장한 영국군을 칼과 창으로 이겼던 그런 대승리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바로 줄루 주식 투자. 한번 우리 여기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뒷시간에는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 라이브쇼 2부는